다음은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순서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이동한다. 그리고 자금의 원활한 흐름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머니가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홍콩 시장에는 대규모의 핫머니가 유입되면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때로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잘 굴러가던 경제의 균형을 깨트리기도 하는데 그 속에는 핫머니의 이동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 핫머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핫머니가 이동하는 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곳에서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도피성 이동과 그리고 단기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투기성 이동,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핫머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의 환율, 단기 금리, 주가의 변동에 민감하게 이동하며 물가,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락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바로 핫머니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핫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에 대량으로 유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유입되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외환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금융자산 가격 버블 현상이 붕괴되는 그러한 부작용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금융시장에 들어왔던 핫머니가 97년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각국들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 당시 아시아의 외환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단기 자본, 즉 핫머니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핫머니는 무엇보다 원유나 밀과 같은 국제 공물의 수급이 불균형해질 때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어 원자재의 가격을 더욱 부채질한다. 바로 얼마 전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핫머니 외국인 투기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돼서 브라질 통화 해활화 가치가 급속하게 절상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느낀 정부 당국에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 처음에 2%로 부과를 하던 거래세를 4%로 그리고 6%로 인상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국 같은 경우에도 핫머니의 과도한 유입으로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절상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핫머니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유입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핫머니는 투기성 단기 자금인 만큼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면서 환율과 통화 불안을 증가시키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을 유발하면서 자금이 유입된 국가뿐만 아니라 자금 유출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핫머니와 달리 장기성 자금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핫머니와 같이 단기성 목적의 자금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핫머니는 고도 성장을 하는 국가에서는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주식이나 외환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바닥점을 예상하고 매수에 나서 주식이나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핫머니는 주로 한 발 앞선 정보력과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공격 대상 국가의 주식이나 외환 시장에 거품을 일으킨 뒤 일시에 빠져나간다. 때문에 좀처럼 산업 자금으로 연결되지 않아 핫머니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핫머니에 대한 통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핫머니 차단 조치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단기성 자금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국제금융 질서 확립에 한 발짝 다가서길 바란다. 보험 한두 개쯤은 다들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이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할인, 면제 특약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1년 이상 금연을 실천한 가입자에 대해서 월 보험료의 5에서 15%를 깎아주는 특약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자전거 출퇴근자를 위한 보험 혜택도 있고요. 또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가구를 위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또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중증에 걸렸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각기 보장 내용과 혜택이 다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보험계약서 꺼내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